계속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창이죠, 창. 이런 그 출입을 하는 것은 문이고요. 그냥 환기만 하는 것은 창입니다. 창하고 다른 말로 또 호가 있죠. 창호 그러죠. 창은 출입은 하는 건 아니고 호는 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고, 옛날 우리 한옥에 보면 이런 정도 해놓으면 출입도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저 출입하는 데가 아니고 창입니다. 창. 이 사진은 옛날 게 아니고 근래 새로 지은 거예요. 새로 지은 것이어서 나무 색깔이 좋죠. 하회마을에 어느 분이 옛날식으로 한옥을 잘 지었어요. 근데 나무가 전부 춘향목이라는 나무로만 집을 지어서 집이 아주 색깔이 아주 잘 나는 그런 집입니다. 이 부분이 창이에요. 창인데 이걸 이렇게 열죠. 열면은 여다지 그러죠. 여다지. 옆으로 밀는 거 있죠. 밀면 미다지. 그래서 여다지와 미다지 두 가지 스타일. 문은 다 여다지, 여다지 문은. 창을 만들기 위해서 살대를 했어요. 세로 살 때 있고 가로 살 때가 있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의 무늬가 이게 생긴 거예요. 창이라고 하는 것은, 창은 일단 가벼워야 돼요. 무거우면 고장이 잘 납니다. 그래서 창은 가볍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살대를 하고 창호지를 바르니까 문이 가벼워진 거예요. 그런데 창호지를 쓰기 이전까지는 문이 굉장히 무거워요. 왜? 널빤지로만 하니까. 널빤지도 두께는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널빤지 문으로 오면 문이 무겁습니다. 무겁고 열고 닫는 것도 좀 힘들고, 그래서 삐거덕 소리가 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은 여기다 보면 이게 돌적이라고 그러죠. 서양 말로는 힌지 그럽니다만은 돌적이를 해가지고 이게 문 고리가 있어서 이렇게 열어 젖히는. 그래서 살대를 했는데 이것은 꼭 허리띠를 두는 것처럼 띠를 둘렀다 해서 이걸 띠살 그럽니다. 띠살 창 그래. 이런 식으로 무늬를 만들어서 집이 모양도 내고, 그러니까 이걸 널빤지로 뭐 그냥 딱 가로막아 버리면은 무슨 문제가 되면 안이 깜깜한 거죠. 깜깜해요. 그러니까 밝게 하려면 문을 열어야 돼요. 근데 이 창호지를 해놓으니까 문을 닫아도 밝은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를, 창호지를 이 건축물에 이용을 한 나라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처음인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를 건축에 이용해서 이게 문을, 특히 문을 벽지도 바르고 천정지도 발라 장판지도 하고 다 했지만 특히 창호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창호지는 당나무로 만드는데 우리나라 당나무가 제일 좋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창호지는 옛날서부터 중국에 수출도 했고 중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종이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 창호지는 그냥 보면 잘 모르지만 한쪽은 매끈하고요, 한쪽은 털 복숭이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작은 구멍들이 많이 나 있어요. 미세한 구멍들이. 그래서 날씨가 아주 쾌청해서, 오늘처럼 쾌청해서 맑은 날은 이 창호지가 팽팽하게 늘어납니다. 팽팽하게 돼요. 그러면 구멍이 좀 더 커지겠죠. 그래서 실내하고 실외하고 건조한 날에는 이 공기가 유통이 돼요. 뭔지 모르지만 실내 습도 조절이 됩니다. 근데 날씨가 흐린 날은 창호지가 쭉 늘어져요. 늘어지면서 그 구멍들을 더 막아버립니다. 막아버리면은 바깥의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면 바깥의 습한 공기가 실내로 안 들어오게 돼요. 그런 그 아주 특수한 기능을 갖는 것이 창호지예요. 그래서 이 창호지 바른 이 문짝, 창호,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그 한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밝게, 실내를 밝게 해주고, 공기도 약간 소통을 해주고. 근데 일본 집에서도 나중에 종이를 붙여요. 일본 집에. 근데 일본 집은 종이를 안에다, 우리는 안에다 붙였죠. 종이를. 일본은 밖에다 붙여요. 정반대입니다. 일본하고 우리는. 일본 사람들 왜 밖에다 붙였는지
한번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그 창호지 바른 문자.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렇게 뭔가 장식이 있어요. 이걸 머름이라고 그럽니다. 머름. 이 머름을 해서 모양을 냈어요. 그래서 이 머름 내고 이렇게 창이 있으면 요 안쪽은 반드시 온돌방이에요. 마루방이 아니고 온돌방입니다. 한옥에서는 겉에서 봐도 아, 여기는 온돌방이구나. 여기는 마루방이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장덕궁에 가면 낙선제라고 있는데, 낙선제 앞에 행각이 있어요. 회랑처럼, 회랑은 아니고 행랑채처럼 행각이 있는데, 그 대문간 옆으로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문살은 누가 이렇게 창을 해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 한 칸만 봐도 멋있는데요. 전체 한 7, 8칸을 쫙 한꺼번에 보면 굉장히 멋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서 보셨는데 이걸 못 보시고 오시더라고요. 왜 그러니 문을 다 열어놓으니까 겹쳐가지고 이 문을 이렇게 접서 여기다 하니까 이 무늬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도 안 보여요. 양쪽을 다 열어놓으니까. 그래서 제가 저기를 안내할 때는 언제든지 한 짝을 닫아요. 닫아서 직접 눈으로 보여드리고 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거 그런 게 있구나 하고 깜짝 놀라는 걸 여러 번 봤어요. 이런 정도로 이런 그 이쁜 문살. 그러니까 건축물의 얼굴이죠. 얼굴을 화장을 잘 시킨 것처럼 무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무늬를 통해서 모양을 낸 그런 거죠. 이건 이제 대청하고요. 안방 건너 그 사랑방이나 안방하고 대청하고 그 사이에 분한문이에요. 분한문. 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부분에는 벽지를 발라서 이런 문살이 안 보이게 하고 가운데만 보이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가운데 요 무늬, 요건 그냥 넉살 무늬라고 해서 그냥 입구자만 많이 있는 그런 형태인데, 요것은 버금아자 형태거든요. 버금아. 아자살 그럽니다. 아자살. 아자살 할 때 버금아자는요, 활궁자 2개를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무늬. 지난 시간에 그런 무늬에 대해 설명을 드린 일이 있는데, 그래서 아자살은 이 자체가 태극을 상징합니다. 태극. 상징성은 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철학적인 상징성을 가진 것들을 문의화해서 의미 부여를 하는 아주 좋은 예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의를 쓴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거고, 다른 나라에서 보기 어려운 그런 겁니다. 요거 이제 여다지를 하나 열고 요 안에 미닫이를 보이는 거죠. 요 미닫이에 살 때는요, 이건 좀 배죠. 벽에 들어가 있는 셈인데요. 요 안에 있는 것은 좀 성기계 무늬를 성기계. 그만큼 문이 가벼워요. 그러니까 안에 미닫이는 이 밀고 닫고 하다 보니까 밑에 그 홈이 파진 홈대가 있어요. 물홈대가 아래도 있고 위에도 있고 홈대가 있어서 밀고 열고 닫고 하잖아요. 그 밀 홈대가 오랜 세월을 이게 열고 닫고 하다 보면 이게 자꾸 파여요. 파여서 고장이 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짝이 가벼우니까 덜 파이죠. 오래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살대를 가지고, 근데 가운데 이렇게 팔각형을 이렇게 해놓은 이런 형태, 이런 것도 뭐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닌데 아주 보기 좋죠. 남양주 궁집 한 것은 왕족이 민가에 시집을 나와서 사는 그런 집이에요. 금곡릉 옆에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화재로 지정된 집인데 아주 잘생긴 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다지 밑에 이렇게 머름이 있잖아요. 여기도 머름이 있고요. 이 머름하고 이 문짝하고 이 관계가 있는데요. 어떤 관계냐면은 이 사각형이 생기잖아요. 이 사각형이 생기면은 여기 대각선 길이가 이 높이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언제든지.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잡은 게 아니고 비례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비례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각선법 그래요. 그래서 이 대각선 길이하고 이 높이하고 연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대각선 길이가 이 전체 높이 이런 식으로 이 나무하고요. 이 말하면 문설주죠. 문설주하고 여기 위에 문 상방이 있는데요. 여기 가서 이렇게 하얗게 칠을 해가지고 여기만 이렇게 있는 것 같으면 이건 굉장히 움직이기가 쉽고 고장나기가 쉬워요. 근데 겉보기는 그런데 속으로는 이 나무가 여기까지 가 있어요. 이 나무가 조금 얇게 파가지고 속에 좀 얇지만 이 나무가 여기까지 가서 이 기둥에 박혀 있어요. 양쪽으로. 또 중간에도 하나 또 박혀 있습니다. 그게 안 보이게 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가서 박히듯이 여기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 절대 그렇게 흔들리거나 만약에 흔들리면 벽이 깨져서 쓸 수가 없죠.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아주 섬세하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거창에 가면은 이 정원 선생이라고 호가 동계라고 합니다. 동력동자 신에게자선 동계 선생인데 이 집이 아주 좋은 집이 잘 남아 있어요. 그 집에 내루인데요. 사랑채 내루인데 이게 문살을 이렇게 이쁘게 했어요. 이거 아까 말씀드린 아짜살 이렇게 썼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루는 그 시원한 공간을 만드는 그 튀어나온 부분이거든요. 사랑채에서 밖으로. 아래는 누마루처럼 누화주가 서 있고 밑에는 그냥 텅 비었죠. 그래서 뭐 이제 잡동사니에 갖다 놓기도 좋게 만들어놓은 그런 집인데 이런 그 아짜살 무늬가 생각보다 여러 군데 많이 쓰입니다. 이게 그냥 적당히 모양을 낸 게 아니고 태극이라고 하는 그 상징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이런 문짝은요, 이 문짝은 큰 법당의 문짝에 대해서 굉장히 커요. 그래서 보통 여염집에서 문짝보다 2배 이상 큽니다. 2배, 3배 이렇게 커요. 문이 굉장히 크고 무겁죠. 무겁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상당히 굵은 나무를 써야 되고 살 때도 굵어요. 그래서 창호지를 바르게 했는데 이런 크게 이게 문짝을 짜다 보면은 이게 뒤틀리거나 할 염려가 많아요. 그래서 이 살대를 이렇게 세워서 되고 가로 세로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빗살을 댔어요. 빗살은 이 길이가 짧죠. 여기서 요만큼은 길이에요. 이 세로살은 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굉장히 길죠. 그래서 이렇게 빗살로 보강을 해주니까 문이 튼튼한 거예요. 그 문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빗살을 많이 이용해 가지고 모양도 내면서 창호지를 발라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이 문짝들은요, 경우에 따라서는 위로 들어 올리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이제 꽃살 무늬 그러죠. 꽃살. 부안에 가면은 그 변산의 그 내소사인데요. 이 내소사의 뒷산 이름은 별도로 능가산 그렇게 불러요. 능가산, 내소사 그렇게 부르는데 그 내소사 대웅전의 꽃살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이런 유형의 꽃살 중에서 가장 유명한 꽃살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뭐 잘생겼다고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칸칸이 이게 끝칸을 지금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이거 다르고 여기 다르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빗살을 이용합니다. 빗살 가로 세로가 아니고 이게 사선을 이용하는 살대로 해서 튼튼하게 만드는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꽃살의 의미 부처님께 꽃 공양을 올린다 그런 의미로 만든다고 그랬죠. 같은 그 내소사 대웅전인데요. 정말 화려하죠. 지금 여기는 단청이 지금 벗겨져서 그냥 나무 나이테가 보이고 합니다만은 원래는 이게 단청이 다 돼야 돼요. 단청을 해야 되는데 저건 단청을 하지 않고 그냥 버티는 것 같아요. 절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해야만 나무도 보호가 됩니다. 나무가 보호가 돼요. 잘 만들었죠. 이거 마찬가지. 이게 해남에 가면은 대흥사 있죠. 두륜산이라고 하는 산 밑에 대흥사가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는 두륜산이라는 말을 안 썼습니다만은 이 절 앞에다가는 꼭 산 이름을 붙이는 걸 습관을 들이면 좋아요. 그게 무슨 절 그러면은 뭐 구례 화엄사가 아니고 지리산 화엄사. 예를 들자면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절은 산을 의지하고 있어요. 산을 의지하고. 어떤 유명한 산, 산을 근거로 해서 절을 세웠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역 명칭은 이제 그 다음에, 오히려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두륜산 대흥사. 두륜산 대흥사는 우리 한반도에 땅끝이 그 근처에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산줄기의 끝자락이 되는 그런 곳인데, 그 꽃살입니다. 꽃살. 여기도 역시 사선, 빗살로 해가지고 이런 잎사귀는 아마 무궁화꽃 잎사귀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여기는 단청이 좀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형태의 문살을 꽃살 만듭니다. 궁궐에도 이런 꽃살이 좀 일부 쓰여요. 근데 인정전 같은 또는 근정전 같은 큰 정각에서만 쓰는데 그렇게 절에서처럼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 꽃살을 씁니다. 이건 중국도 비슷해요.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비슷하게 이런 형태의 꽃살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꽃살은 그 정전 같은 그 중요 정각에만 쓰지 일반 보통 정각에는 잘 안 쓰죠. 보통 정각에는 잘 안 씁니다.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 꽃살 중에 제일 유명한 꽃살 무늬입니다. 이 만이산은 참성단이 있어서 더 유명하죠. 참성단이 유명한데 이 만이산에 정수사라고 하는 유명한 그 절이 있는데 그 절의 대웅전입니다. 법당이라고도 하고 대웅전이라고 하는데 요 가운데 네 짝 분암문에만 이 꽃살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전체가 한 큰 널빤지에 투각을 했어요. 투각이면 뚫어서 조각을 한 거다. 이게 짠 게 아니에요. 통판을 투각을 해서 화병 놓고 꽃꽂이 하듯이. 그러니까 이게 꽃 공양했다고 하는 얘기가 여기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장식하려고 꽃살 한 거지 그게 어디가 꽃 공양이냐 뭐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설명을 하면은. 근데 이걸 보면서 이게 꽃 공양 아니고 뭡니까? 그러면은 다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멋있는 꽃살입니다. 이게 연꽃이죠. 연꽃. 이건 무궁화꽃 같은 그런 꽃도 있고요. 모란꽃 같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꽃들로 꽃살을 만들어서 문의화한 거죠. 그래서 이런 화병이 백자, 이게 청화백자 화병을 이렇게 문의화한 건데요. 이게 꽃병이라는 것이 이제 옛날에 꽃병으로 썼다. 이거 뭐 박물관에 가면 이거 많이 보는데 이게 용도가 뭔가 물 항아리인가 뭔가 했더니 꽃 화병이다. 그거 알 수가 있습니다. 순천에 가면 이제 그 성광사가 제일 유명한데 성광사 뒷산이 조계산입니다. 조계산인데 그 건너편 반대쪽에 서남사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조계산에 서남사도 있고 송광사도 있고 합니다. 거기에 가면은 원통전이 아니고 원통각이라고 있어요. 그게 원통각이라고 하면 이 안에 관세음 보살을 모셔놓은 전각입니다. 근데 앞에가 좀 툭 튀어나온 그런 집인데요. 가운데 이 두 짝에다만 이렇게 꽃살을 했네요. 이런 살때도 약간의 단청이 남아있긴 하는데 수수한 그런 단청이에요. 이런 꽃살, 이것도 거의 그 통판에 투각을 하는 형식으로 드물게 보는 아주 작품입니다. 그 문살에 있는 무늬들을 지금 보셨고요. 이번에 담장 쪽에 있는 무늬를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민가에서는 담장을 쌓을 때요, 절대 높게 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시골 담장은 사람이 이게 키발 이렇게 들으면은 넘어볼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집안을 들여다보는 게 별로 기분 좋은 건 아니지만 약간 좀 들여다본들 상관이 없다. 그런 것도 있죠. 그렇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집안에 있는 사람이 바깥을 내다보기 좋으라고 낮게 하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앞산, 뒷산 이런 그 주변의 자연 그 풍광들이 내 집안에서 언제든지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담장을 높게 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국에 가면 담장이 굉장히 높아요. 왜? 밖에 볼 게 없거든요. 밖에 볼 게 없으니까 담장을 높게 하고 담장 안에다가 가짜 산을 막 만들어요. 가짜로. 그게 중국식입니다. 궁궐 담장은 그건 담이 아니고 궁성이에요. 성이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좀 높게 하는 거고요. 이건 덕수궁 안에 있는 내담입니다. 내담. 이쪽이 이제 그 중화전이 있는 그런 쪽이 서가당 중화전이 있고 이쪽에는 이제 침전으로 드나드는 문입니다. 이렇게 반원형으로 이렇게 벽돌을 싸서 처리를 하면 이걸 월문 그래요. 월문. 달을 쩔었습니다. 월문이라는 것은 이게 달하고 연관된 문이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이렇게 반월을 해요. 반월. 중국은 만월을 많이 합니다. 중국은 만월하고 월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신라 옛날 성 이름도 반월성이잖아요. 이게 둥글게 아주 둥그러지만 그 다음부터 기우는 거기 때문에 반월이라야 점점 커진다. 그게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반월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반월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반월 월문을 만드는데 이런데 이게 무늬가 들어갑니다. 벽돌을 이용했죠. 이 유현문이라는 이름이 여기가 붙어 있어요. 유현문이라.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에입니다. 이 부분에 이런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학이죠. 학이 입에다가 뭘 물고 있어요. 입에 물고 있는 게 불로초입니다. 그 불로초 학도 오래 사는 십장생 중에 들어가잖아요. 학이 불로초를 물고 있으니까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오래 사네. 이 무늬가 있어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죠. 계속 돌아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요.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막 뺑뺑이 도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무시무종문 그래요. 그래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태극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장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궁궐 안에서 왕족들이 옛날에 왕족들이 다 수명이 짧았잖아요. 임금님들도 몇 분 빼놓고는 다 수명이 짧았는데 오래 사시라고 장수 무늬를 이렇게 넣습니다. 도남서원은 그 사계 김장생 선생이라고 논산에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연산에 가면은 이 서원이 있는데 그 사당입니다. 사당이 안에 있는데 사당 들어가는 앞에 담장. 비교적 그렇게 높은 담장 아닙니다. 여기에 옛날 식기 같은 걸 이렇게 집어넣어서 글자를 무늬화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계룡산에 가면은 중학단이 있어요. 중학단. 조선시대에는 그 상중하가 있어요. 상중하. 그래서 중학은 계룡산이 중학에 해당합니다. 신라 때는 오학이 있죠. 오학. 동서남북 중에서 오학이 있고 조선시대에는 상중하가 있어가지고 상은 묘양산이고 하는 지리산입니다. 그래서 중이 이제 이 계룡산인데 그래서 중학입니다. 중학단인데 거기다가 이런 아주 뭐 소박하죠. 소박하게 이게 편한 영자입니다. 편한 영자. 이런 글자가 무늬화해서 담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복복자를 무늬화한 그런 거예요. 같은 그 중학단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경전의 이 꽃담입니다. 꽃담. 자경전의 합각 문이에요. 이 문에 대해서는 전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런 그 꽃담에 이 꽃담 자체가 보물로 지정이 됐어요.
여기도 이런 무늬가 있죠. 이렇게 계속 무시무종문 형태로요. 이게 뺑 돌아갑니다. 이런 막새 무늬도 불로초 무늬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늬를 글자도 들어가 있고요. 이게 태극도 들어가 있습니다. 태극도. 그리고 이 무늬는 굉장히 그 섬세해서 이런 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하얗게 바른 부분 이걸 다 떼내면요 전체가 한 덩어리예요. 전체가 한 덩어리고 이 무늬 부분만 조금 더들어져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이걸 설치한 다음에 쏙 들어간 부분에다가 하얗게 회를 바르면 그림만 남죠. 그림만 이렇게 도드라져 보이는 이런 식으로 꽃담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꽃담도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담 중에 하나입니다. 그 꽃담 중에 이런 그 무늬가 있어요. 이거 이제 이화의 월백하고 하는 그 시기가 생각나는 매화죠. 매화꽃에 달이 있고 새가 한 마리 있는데 이게 누가 그러더라고 휘파람새라고. 저건 그런 그 스토리가 있는 그림들이 들어가고 요것은 강령전 행각의 굴뚝인데요. 요 안에가 온돌방이 있는데 그 굴뚝에서 위로 나가서 연기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여기다가 글자를 넣었어요. 이게 무시무종문 넣고 만수무강 하는 글자를 썼어요. 이게 만수무강 경복궁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글자를 이렇게 무늬화를 하는데 아주 재주가 뛰어난 것 같아요. 아주 다양하고 재미있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자경전 그 후원에 있는 뒤쪽에 있는 십장생 불뚝입니다. 그러니까 자경전 온돌방에서 나온 연기가 땅 속으로 연도를 만들어서 이 굴뚝 밑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요 위로 전기가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 위에 연가가 있어서요. 그러면서 이 벽면을 화면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십장생을 그려놨어요. 근데 원래는 좀 좁았었나 봐요. 근데 여기 요 부분이 추가된 것 같아요. 추가된 것 같아요. 이게 추가된 부분은 이게 십장생이 아니거든요. 이게 연꽃하고 포도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연꽃은 부귀영화 이런 걸 상징하는 그런 상징성이 있고요. 이 포도는 오늘 자손을 많이 낳으라는 왕자를 많이 생산하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쪽 보시면 해가 있죠. 달이 있고, 그 다음에 구름이 있고, 학이 있고, 요 밑에 있는 게 이제 이게 거북이가 있고요. 여기에 불로초가 있고, 대나무가 있고, 구름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십장생. 그리고 여기는 또 역시 학이 불로초를 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두 짐승 괴수가 불가사리래요. 불가사리. 그래서 불가사리는 잡귀를 물리치는 그런 그 벽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 벽사의 의미가 있는 무서운 괴수의 얼굴, 이건 나리 그렇게도 부릅니다. 나리 또는 나티 변해가지고 나리가 변해서 나티가 됐는데 저건 나티라고 하는 무서운 괴수의 얼굴. 사천왕상을 보면은 절에 들어갈 때 혁대 바클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 나티예요. 그런 식으로 이런 하나의 화면을 구성해 가지고 일종의 이것도 담장의 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겁니다. 이것도 역시 굴뚝이에요. 이게 경복궁 그 교태전이라고 왕비의 침전입니다. 궁궐에 가시면은 왕의 침전이 있고 왕비의 침전이 있고 이게 두 개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습니다. 그 경복궁에는 강령전이 왕의 침전이고 교태전이 왕비의 침전입니다. 그래서 그 침전 그 뒤쪽에 가면은 아미산이라는 그 작은 산을 만들었고요. 그 산에 이 굴뚝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땅 속으로 연결해가지고 이 굴뚝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육각형으로 했어요. 육각형. 여기가 연기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는 데입니다. 속으로 해가지고 이 굴뚝 밑을 보면은 밑에 이렇게 깊게 파가지고 개자리를 만들어서 연기가 나가기 전에 그 먼지가 다 내 쌓이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여기도 이런 불가사리 같은 게 들어가고 나티가 들어가고 이건 넝쿨머리는 백성을 상징하고 이건 건축의 목조 건축의 어떤 것을 좀 약식으로 처리한 그런 걸 볼 수가 있고요. 소나무 이런 사군자 같은 그림들 갖다 이제 화면을 구성해요.
이쁜 굴뚝을 만드는데 이런 무늬들이 이용돼. 아마 이렇게 이쁜 굴뚝은 세계 어디 가서도 보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처럼 온돌이라는 것이 있어야만 굴뚝이라는 것도 생기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는 굴뚝이 생겨도 간략 배치가 같은 거 만들면 그냥 지붕 위로 솟아서 나가고 그만인데 우리는 이렇게 이쁜 굴뚝을 만들어서 이게 조경의 어떤 그 장식물로 이용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도 합니다. 이 육각형하면 이게 사람들은 귀갑, 거북이 등무늬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게 석쇠문입니다. 석쇠. 석쇠는 벽사의 의미가 있어요. 벽사. 잡기를 막아준다. 요거 넝쿨 무늬. 이것도 백성을 상징하고. 이게 역시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연속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고요. 요것은 좀 특수한 거에 해당이 됩니다만은 일종의 그 기와를 이용해서 기와를 그냥 맨으로 쌌어요. 그래서 이걸 영농장 그럽니다. 담장할 때 장쳐서 영농장. 그것이 뭐가 얼마나 영롱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름답다는 의미로 수원에 가면은 화성이 있고 화성에 동장대가 있는데 동장대 뒤쪽에 담장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벽면을 이렇게 아름답게 처리하는 방법은 다른 건축물에도 응용할 수가 있는 그런 겁니다. 다양하죠. 이게 장덕궁 낙선제 그 후원에 있는 그런 건데요. 있는 담장인데 여러 가지 연속 무늬를 이용해서 요 위에 이제 담장을 넘어가면은 상량정이라는 정자가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게 시골이에요. 시골에 봉화 하면은 아시죠? 아주 산골짜기입니다. 그 봉화 읍내에서 조금 나오면 해절이라고 있어요. 해절이. 그 여기가 왜 바다 밑이냐고 누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게 상당히 해발이 거기가 낮대요. 그래서 주변에 낙동강 지류들이 흘러서 해절이라고 했다. 저기 예천에 가면은 삼강이라는 데 있잖아요. 뭐 그런 데하고 비슷한 그런 그 지역인데 여기도 보면 이 버금화자를 썼죠. 복복자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그 무늬, 8구의 무늬가 들어가거든요. 그 민가에 그 조그마한 담장인데 소박한 담장인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무늬를 넣어서 처리를 한 거. 이것도 참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냥 있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죠. 이 청송도 아주 산골짜기 아닙니까? 이 송소고 때 유명한 청송 심신의 그 집인데요. 이런 그 안채하고 사랑채 사이에 저 작은 담장이지만 이런 식으로 이 기와를 이용해서 이렇게 대개 이런 식으로 한 것은 물결 무늬를 나에게 표현을 합니다. 물결 무늬. 이것은 이제 집에 이게 창이고 머름이 있고 그 아래 하방벽인데요. 이게 중요민속문화재 지정된 천하태평 써놓고 8괴가 들어갔어요. 이게 이런 식의 표현을 간략하게 한 그런 경우도 보실 수가 있고요. 법주사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쌍희자라고 그러죠. 깃뿌리 희자 2개를 묻혀놓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복잡하지 않은 그런 그 부분인데 이 대웅전 그 팔상전 있는 쪽에서 요사체에 들어가는 사이에 그 담장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런 것도 처리를 하고요. 이것도 역시 그 무늬가 있죠. 이건 난간입니다. 난간. 이건 연꽃이고요. 난간인데 이 백장암이라고 하는 3층 석탑인데요. 백장암은 실상사의 속암자입니다. 지리산에 있는데요. 이 무늬가 좀 잘 표현이 잘 안 보이긴 합니다만은 이 안에 이제 불상이 있는 거 봐서 이 안에가 마루방이라는 얘기고요. 방이라는 얘기. 이건 석등입니다. 석등. 그래서 그 2개가 다 국보 보물로 지정된 그런 건데요. 이 산서성, 중국의 산서성에 가면은 대동이라는 도시가 있고요. 거기에 운강석굴이라는 유명한 석굴이 있습니다. 중국의 3대 석굴 중에 하나입니다. 북이라는 나라가 판 석굴인데요. 북이라는 나라는 서기로 4세기, 5세기 그때 중국의 양자강 이북을 통일했던 나라입니다.
그 석굴 안에 보면 이 무늬가 있는 거예요. 이 무늬가 조금 전에 보신 이 무늬하고 같습니다. 이 무늬하고. 예. 그런가 하면 이 무늬도 같아요. 이건 일본의 범용사, 나라에 있는 범용사 5층 탑에 있는 무늬, 난간입니다. 또 여기도 보면 이런 무늬가 있죠. 이런 무늬. 이런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절만자가 생겨요. 이게 태극무늬라고 그랬죠. 이 만자 형태의 무늬를 흐트러 놓은 것 같다. 그래서 만자의 그 절만자에다가 붕괴한다는 붕자로 만붕형이라고 그럽니다. 만붕형. 그런 것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그 간단한 그 난간의 무늬들이 구성이 됩니다. 이게 소수서원은 풍기에 있죠. 그래 영주에 있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입니다. 최초의 서원. 일종의 그 숙소로 쓰였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서원에 가면은 제실이 있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그런 집인데요. 이 강릉에 있는 선교장 사랑채 무늬, 이 난간의 무늬, 다 일맥이 통하는 그런 무늬들입니다. 이건 그래도 비교적 좀 고급스러운 편에 속하는 거고요. 이건 그 장덕궁 낙선제 옆에 서거당이라고 있습니다. 방자 여사가 말년을 여기서 보냈어요. 이 집에서. 그런데 그 집에 난간입니다. 굉장히 이쁘죠. 집을 잘 지었고요. 이건 그 하엽 연꽃 잎사귀 형태로 해서 동자를 세우고 돌란대. 이 안에 사람이 약간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이 호리병 형태의 동자를 세워서 처리한. 하여튼 이런 무늬들은 결국은 그 맥이 통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무늬들 좀 살펴봤고요. 이 사자빈신사지라고 하는 절은 절타가만 나와 있는데요. 월악산 밑에 있습니다. 그 5층 탑인가 7층 탑 정도. 그래서 다층 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한 층수를 몰라요. 좀 위에가 손상이 돼가지고. 근데 그 중간에 1층 탑신에 해당되는 부분에 이렇게 불상이 하나 자리를 잡고 있고 그 불상 머리 위에 이게 연꽃 무늬가 천장에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꽤 많은 분들이 다녀오시는데 다 보셨는데 이 연꽃 무늬를 못 보고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쁘죠? 연꽃 무늬가요. 그리고 탑 기단부에는 이렇게 안상이 조각이 되어 있고 이게 이런 어떤 무늬가 이렇게 했는데 이 안상 무늬는 탑이나 이런데 대부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이 들어가 있는 우리 안상할 때 안자가 눈 안자고 상은 코끼리 상자예요. 코끼리 눈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어쨌든 이런 무늬가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고요. 이 천장에 연꽃 무늬, 이것은 사사자석탑, 화엄사 사자석탑에도 있어요. 그런 연꽃 무늬도 있고, 이건 구름 무늬입니다. 구름 무늬. 요게 이제 계단의 소맷돌이거든요. 계단의 소맷돌. 요 안쪽으로 이제 계단이 있고, 여기 기단입니다. 그래서 안성에 가면 칠장산이 있죠. 칠장산에 칠장사가 있는데 이 원통전은 이제 관세음보살을 모시는 정각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이쁜 구름 무늬를 이 소맷돌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지개선이라고 그랬죠. 무지개선, 무지개 구름다리. 그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그런 걸 상징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맷돌에 구름 무늬를 들어가는 것들은 절에만 있는 게 아니고 궁궐에도 있는 거예요. 창덕궁 대조전에도요. 월대 하나의 월대입니다만 단월이지만 계단 옆에 소맷돌에 이렇게 구름 무늬. 여기 정자각, 그 왕릉입니다. 왕릉에 육릉은 사도세자능이죠. 사도세자능. 거기도 이렇게 구름 무늬.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화성 행궁에도 가서 보면은 이런 구름 무늬. 이렇게 구름 무늬를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이 연꽃 무늬는
이게 지금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석등 유물입니다. 이게 익산의 미륵사지에 다른 건 다 없어지고 밑에 기단석만 남아 있는데 이게 복년이라고 해서 이제 그 연꽃 무늬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속리산 법주사에 있는 석연지입니다. 이 안에 이제 그 물을 담고 연꽃을 키웠어요. 그래서 연꽃을 누가 보느냐? 사람이 못 봐요. 높아서. 누가 보느냐? 부처님이 오신대요. 예, 그렇게 난간까지 있잖아요. 지금 이것도 국보입니다. 국보. 근데 여기도 이런 연꽃 무늬, 여기도 연꽃 무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말 잘 돼 있어요. 그 법조사 안에 있는 마해불입니다. 이 마해불 많이 보신 분들, 저하고 같이 가신 분들 많이 보셨는데 못 보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 마해불은 다리를 이렇게 그냥 개고 앉은 게 아니고 이렇게 뻗치고 앉았어요. 이게 유희자 그럽니다. 놀고 있는 자세 같은 그런 뜻인지 뭐. 근데 여기 밑에 연꽃 무늬가 있어요. 연꽃 무늬가. 예.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이게 불상대자예요. 그래서 부처님 자리에는 이런 연꽃을 많이 써요. 금산사에. 예. 금산사는 통일신라 후기에 세워진 절입니다. 예. 이 연꽃 이쁘죠? 따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게 월정사 8과 9층 성탑이 상륜부예요. 요 상륜부 중에 요 밑에 그 노반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연꽃으로 처리를 했어요. 아주 솜씨가 뛰어납니다. 예. 이게 배례석인데요. 배례석은 요 앞에서 그 앞에 어떤 신앙의 탑이나 아니면 불전에 절을 하는 여기다가 뭘 놓느냐 궁금한데 대개 아마 화병을 놓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 아니면 향로를 놓지 않았을까 지금 실제로 어떻게 써있는지 잘 모릅니다만 거기에도 이런 연꽃 무늬를 썼고요. 지리산 연곡사 부도가 유명하게 많이 있는데 거기에 이 연꽃 무늬도 대단합니다. 이게 이제 그 다른 나라 거예요. 다른 나라. 우리 거하고 좀 비교를 해보시면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느끼시는데 조금 그 아까 보셨던 이런 맛, 이런 맛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나라에 그 많은 연꽃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이게 이제 해인사입니다. 해인사의 대장경 판전인데요. 이게 수다라장 들어가는 문짝은 없고 이렇게 파여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여기 연꽃이 하나 피었더라고요. 그림자로. 아마 저희가 처음 발견해서 세상에 알렸어요. 이게 앞에 있는 막새 무늬하고 요 파는 거하고 이렇게 이건 춘분을 전후해서 추분이나 춘분 전후해서 오후 2시에만 나타납니다. 이런 것까지 생각해서 요 선을 이 선에 대한 해석을 못했어요 그동안에. 근데 이걸 보고 이게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무늬가 있는데요. 이 쌍어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도에서 들어왔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그런 건데 이게 김수로 왕릉이 인도 화왕호 연구원에서 인도 여기 물고기 2마리 이런 식으로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그 무늬들이 꽤 많습니다. 여기도 물고기 2마리. 나중에 이 물고기 2마리는 결국 태극으로 변합니다. 이것은 비천상 무늬인데요. 이 부도의 옥계석, 지붕돌 천장에 새겨진 그림입니다. 이 비천상이 어떻게 하늘을 난다고요? 비천상의 몸무게가 제로래요. 그래서 이 잠자리 날개 같은 천의 이 옷을 걸치면 하늘을 날 수 있다. 그래서 비천이 됩니다. 이런 비천상들이 다 이제 여러 군데 무늬로 표현이 됩니다. 이 법천사 지광국사의 현묘탑 비석이 있는데 이 부분에 이런 무늬가 있어요. 이걸 이제 잘 안 보이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가운데 부상나무가 있고요. 그리고 해와 달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거 삼조고가 있고요. 두꺼비가 있어서 해와 달이 표현되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삼저고입니다. 삼저고. 여기 보면은 비천상이 뭔가 이게 향불을 피우고 이 구름무늬 이런 것들이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굉장히 세련된 솜씨, 이게 부상나무가 있고요. 이 세련된 솜씨의 무늬들이 원주에 있는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 비에 아주 기가 막히게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은 달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이런 그 무늬 하나하나가 정말 멋지죠. 예. 예, 정말 다른 데서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겁니다. 그동안에 이제 무늬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뭐 더 말씀드릴 게 많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